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활국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걸록격이 성공하려면 어떤 구조여야 할까요? 걸록격의 육신의 생, 설, 극, 재, 합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걸록격이다. 어떤 사람의 사주가 걸록격이라면요. 자, 어떻게 생긴 거냐? 일간이 지지 더군다나 월지에 일간의 뿌리가 되는 아주 힘 좋은 생지, 록지가 앉아 있는 거죠. 일간의 뿌리, 일간의 근이 상당히 강하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존심도 강한데요. 이런 권력격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자립심, 리더십, 경제 등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적 성향을 띠겠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선호한다거나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나 행정직, 또 교육, 이런 정책,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직무, 그런 업무를 또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록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가지면서 정인이 있다면 좀 더 공무원, 공직에서 또 행정관으로서 행정이나 교육, 또 문필로서, 필설로, 이 말과 글로 또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록격이 상신이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상관, 식상이 왕에서 식신생재로 간다면 좀 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더 부풀리는,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짙겠습니다. 만약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고 만약 편인을 생했다면, 정관은 정인을 생해야 하는데 편인을 생했다면요, 정관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딱 걸맞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편인이라고 하는 임의적이고 갑작스러운 어떤 임시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으로서는 이 편인을 생하게 되면 어떤 임의적인 계획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관의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편인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힘겹겠죠. 그래서 편인은 정관을 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정관을 설하게 되면 개별적인 능력이 중요한 어떤 그러한 조직에서 일하게 되거나 혹은 그 조직의 부속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정관은 정의를 갖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는 이렇게 만약
편인으로 설이 된다면 그 편인은요, 상관과 합을 해서 꼭 이 정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새로운 영업권과 경영권을 갖도록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편인과 상관이 합을 해야만 이 정관이 편인을 생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인이 아닌 편인이 상관과 상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새롭게 만들어진 일로 인해서 권리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해 나가는 거죠. 자, 편관이 만약에 정관이 상신인데 정관이 아니라 이제 정관이 없거나 편관만 있거나 혹은 정편관이 혼잡되면 당연히 파격이 되고요. 정관이 없이 편관이 있으면 영업직, 실적직, 영업을 해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그런 직업에 잘 맞습니다. 편관이라고 걸록에 있어서의 편관은요, 굉장히 나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인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직업으로도 잘 맞을 수 있죠. 정관이 있어야지 편관이 있으면 또 어떤 예체능을 한다거나 걸록격에 정관이 아닌 편관이 있다면 임의적인 것이고 또 예체능과 같은 것이다. 걸록은 정관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상신이다. 사람은 경쟁에서 실력을 쌓아가는데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걸록격이 정관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높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걸록격이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또 쟁제가 되는 것이고, 걸록격은 재합이 된다면요,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다. 그래서 걸록격의 재합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록격에 쟁제가 되면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비즈니스 CEO가 되거나 어떤 나의 개인적인 사욕을 더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비견이 투관되면은 무력이 더 크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좀 편협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또 비견이 투관됨으로써, 겁재가 아닌 비견이 또 투관됨으로써 어떤 산하기관에 대행기관을 두거나 R&D와 같은 연구기관을 두어서 그 연구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정제생을 받아야 되는데 정제생을 받지 않고 편제생을 받았다. 편제생을 받았다면 정관은 비견과 합해서 직종과 직무를 변화시켜서 정관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비견과 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화극제를 보면요, 육신의 생설은요, 이렇게 생했다면 재활을 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극을 받았다면 생을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음량이 다른 설을 했다라고 한다면 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화를 해서 나의 권리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육신은요,
세 가지의 육신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가지의 육신이 균형이 그렇게 잘 잡혀서 생하고 설하고 뭐 합하고 합하든 뭐 재활을 하든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생화극제를 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육신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길신으로만 뭐 생을 한다거나, 여기는 지금 상관인데요. 상관이 아니라 뭐 식신, 뭐 정제, 식신 정제로 해서 또 정제가 편인과 합을 한다거나, 이러한 구조들이 이렇게 트리플 삼각형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을 해서 정제가 정관을 생하고 정관이 정인을 오랫동안 생하잖아요. 그럼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은 치고 살고 중산층을 치고 중산층 정도는 살고 뭐 최하 20억 정도는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정제에서 정관, 정관에서 정인 이렇게 두 번 생을 해주는 그러한 육신의 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 우리가 이제 정관은 늘 언제나 나의 소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편관은 꾸준한 납품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죠. 자기가 영업을 해야 돼. 그래서 편관하면은 영업직인 거예요. 자기가 영업하고 자기가 조달하고, 그런데 정관은 자기의 또 납품처가 있는 거죠. 조달처가 있는 거죠. 정관이 만약 상관이 아니라, 상관으로부터 극이 아니라 이제 식신과 합을 한다면, 생산이나 제조 기간을 따로 두고서 그런 납품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편관이 혼재되어 있으면 식신으로 정관이 합을 하던가, 편관이 또 합사를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또 정관의 지위를, 정관의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편제가 정관을 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관은 비경과 합을 해서 또 직종이나 직무를 변경해서 정관의 위치를, 정관의 권위를, 정관의 권리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만약 정관과 식신이 합의되었다면 어떤 납품처, 조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격에 대해서, 10개의 격에 대한 사주의 성공하는 육신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걸록격 사주를 꺼내놓고 분석도 해보시고, 걸록격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격, 그러니까 뭐 10개의 격 모두 꺼내서 이제 임상도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정리도 해가면서 임상도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새롭게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보세요.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